안녕하세요. 멤피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조민혜입니다. 아동복지학과의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학부와 석사 프로그램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서 마치고 입양 관련 기관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나와서 교수로 임용 후 지금까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부 때 이재용 교수님과 이소유 교수님의 연구에 대한 열정이 큰 기감이 되었고, 학생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해 주셨던 모습을 여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 중에는 논문 지도 교수님이신 강윤아 교수님께서 유학을 독려해 주셔서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교수님들과 동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제가 재직 중인 멤피스 대학교는 1912년에 설립된 미국 중남부에 있는 테네시주의 주립대학이자 공립연구대학의 하나로 현재 2만 5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멤피스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는 학부, 석사,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저는 대학원 프로그램의 커미티로 소속되어 주로 석사, 박사과정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전에 찍었던 수업 모습과 최근 학과 건물의 레노베이션으로 임시 오피스를 사용 중이라 어수선한 모습이지만 오피스 사진도 포함해 봤습니다. 대학원 수업은 주로 학생들의 토론, 롤플레이 같은 수업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고, 석사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양한 현장에서 실무자나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어서 수업 시간에 나누는 토론을 통해 저 또한 현장에서의 현재 이슈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저의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논문의 주제는 아동 학대에서 비행을 행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문화적인 관점을 비교한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말로 발표를 준비했지만 파워포인트 내용을 일일이 한국말로 번역하지 못한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대받은 아동들이 아동보호 시스템에서 청소년 사법체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아동의 발달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설정하고 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아동 학대들이 비행을 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위험 요인이나 보호 요인들을 바탕으로 학대에서 비행으로의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또한 문화에 따라 아동 학대와 비행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아동 학대에서 비행으로의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런 다양한 경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미국과 한국 간의 문화적 관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크로스오버 유스, 적절한 한국말 번역이 없는 관계로 본 발표에서는 크로스오버 청소년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중에 연구 조교로 미네소타주의 여러 카운티에서 실시한 크로스오버 유스 프랙티스 마들에 대한 대규모 평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관심을 갖고 논문의 주제까지 이어져서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학대 경험이 있고 추후 비행에 가담하는 청소년을 크로스오버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률은 일반 청소년 인구보다 47%에서 53%더 높은 것으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크로스오버 청소년들이 불균형적으로 소수 인종,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청소년들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학대를 비롯해 아동복지 및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입과 관련된 복합적인 위험을 경험합니다. 문안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 학업 중퇴, 약물 중독, 성인이 된 후의 범죄 및 가정폭력을 등으로 크로스오버 청소년 사이의 광범위한 부정적인 발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와 비행 모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청소년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우려이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은 사회학과 심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통해 학대와 비행을 연결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 및 보호 요인에 대해서 밝혀왔습니다. 사회적 학습 이론, 사회 통제 이론, 일반 긴장 이론, 트라우마 이론 등이 학대에서 비행까지의 경로를 설명하는 잘 알려진 이론들입니다. 이러한 기존 이론은 대부분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보면 개인과 가족이나 학교 같은 밀접한 사회적 환경에 중점을 둡니다. 즉, 사회적 신념이나 규범처럼 아동의 사회화 목표를 형성하는 보다 큰 사회적 체계가 어떻게 학대에서 비행으로의 경로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아동이 발달하면서 습득하는 인지, 신체, 정서적 능력을 통해 위험 요소들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통찰력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대에서 비행으로 가는 경로에 대해 논의할 때는 반드시 아동이 학대 또는 비행을 경험할 때의 발달 상태와 발달이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시스템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문헌들의 장점과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제 논문에서 사용한 개념적 틀로 발달 문화 심리학에서 제안된 개념인 Universalism without uniformity, 한국말로 번역하면 획일성이 없는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세웠습니다. 획일성이 없는 보편주의에서는 학대 및 비행과 같은 사회 문제는 모든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과 관련하여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특정 그룹에 대한 사회적, 법적 배제나 차별, 그리고 낙인 사회적 억압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한 우리의 문화적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은 다양성을 강조하는 미국 사회에서 취약한 소수 인종들이 사회복지와 관련한 시스템의 개입을 경험했을 시 긍정적인 결과를 향상시키는 정책 및 실무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는 함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목적과 문제에 맞는 방법론으로 혼합 방법론, 구체적으로 순차적 설명 혼합 연구 디자인을 사용했습니다. 즉,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양적 데이터 분석 후에 질적 연구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 논문 연구는 세 가지 개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비행률과 학대에서의 비행으로의 경로를 설명하는 위험 요인들을 조사하기 위해 양적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네소타 주정부의 여러 부처의 데이터를 받아서 링크한 후 분석했고, 한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양쪽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관련 전문가들을 인터뷰했고, 전문가들이 양적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진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분석했습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다문화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세 개의 연구로부터 나온 결과를 모두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이곳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와 분석을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질적 연구 방법과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적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학대받은 아동들이 비행을 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들을 조사했습니다. 양적 연구에서 발견한 위험 요인들은 방법론적, 문화적, 그리고 실무에 있어서의 차이점들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요인들에 있어서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전문가의 해석이 해당 국가에서 양적 연구를 통해 발견한 위험 요인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각화입니다. 다음으로 양적 연구의 한계로 확인되지 못한 또 다른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는 정교화라는 목적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터뷰 데이터의 다문화 분석을 통해 각 국가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위험 요인들을 맥락하려는 목적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분석을 통해 아동 학대에서 비행으로의 경로를 설명하는 위험 요인들의 문화적인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통해 본 질적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연구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학대에서 비행으로의 경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의 해석에서 공통된 위험 요인들은 무엇인가? 두 번째, 각 나라에서 문화적으로 구분되는 위험 요인들은 무엇인가? 질적 연구를 위해 심층적이고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아동보호 서비스 조사원들, 청소년 사법체계 보호 관찰관들, 소속 변호사나 판사 등이 아동학대나 청소년 범죄와 연관된 다양한 역할과 직책을 맡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분석적 귀납법을 사용하여 다문화 분석을 실시했고, 녹음된 인터뷰는 참가자의 모국어로 전사했습니다. 각 나라의 인터뷰에서 에미코드와 주제를 찾은 후 비교하여 문화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해석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동료 검토, 연구 참여자들의 검토, 인터뷰의 직접 인용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연구 결과의 세부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앞서 본 질적 연구 결과의 전반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학대와 비행의 경로를 설명하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공통점과 문화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예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연구의 개념적 틀인 획일성이 없는 보편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보편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의 공통적인 위험 요인들로는 개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취약성, 부모 자녀 관계의 어려움, 시스템 개입에 대한 어려움들,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실무적 환경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편성 안에서도 획일적이지 않은, 즉 문화적 다양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개인 청소년 심리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미국 전문가들은 트라우마와 상황적 귀인을 강조하였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아동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과 같은 내부적인 귀인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부모 자녀 관계의 어려움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위험 요소로 강조했고, 한국 전문가들은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부족이 뚜렷한 주제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시스템 레벨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해석에서 미국 전문가들은 아동 서비스 관련한 시스템들 간의 협력 부족을 강조했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시스템들 간의 책무성 부족을 주로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 미국 전문가들은 인종차별 문제를, 한국의 전문가들은 아동 체벌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요인이 강조됐습니다. 다음으로 각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학대받은 청소년 개인의 심리사회적 취약성을 비행 위험으로 논의했습니다. 한편 그러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취약성의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그들의 문화적 신념과 규범을 기반으로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프레임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취약성을 해석했는데, 이는 비행 위험의 외부적 또는 상황적 귀인에 중점을 둡니다. 다음은 미국 보호관찰관의 인터뷰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아동들은 미국 사회복지 시스템들의 개입은 트라우마에 기반한 서비스로 실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들이 경험한 트라우마가 그들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 전문가들은 비행 위험에 있어 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 즉 내부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개인의 자기 비판의식, 감정의 통제나 자기 검열을 통해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나 개인이 속한 조직에서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인용문은 한국보호관찰관의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한국의 아동보호 시스템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규정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일종의 과도기로 학대받은 청소년들의 비행 위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의 법적, 제도적 규정이나 그에 따른 새로운 인식보다는 일반인들이 공유하는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대에서 비행으로의 경로에 있어 부모-자녀 관계의 어려움이 어떻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의 논의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의 토론은 문화적으로 미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두 국가 간 부모-자녀 관계의 다른 특성을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럽계 미국인 부모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명확한 자기 주장을 보이는 자녀의 행동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에서 상호 의존적인 모습이 협상 과정을 통해 독립적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자녀의 독립은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을 피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며 세대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이러한 행동이 한국에서는 대체로 부적응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는데, 이는 부모에 대한 문화적 신념이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위계적 관계 및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도록 사회화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사회화를 추구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는 아동 양육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규범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개인의 정서적, 태도적, 기능적 독립에 대한 인식이 강한 미국 사회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부모의 트라우마는 학대받은 청소년의 비행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아동보호 서비스 시스템 실무자와의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비교적 명확한 경계를 바탕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부모-자녀의 트라우마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했으며, 그들의 트라우마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고려하면서 나아가 세대에 걸쳐 트라우마가 지속되는 악순환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전문가들은 부모로서의 책임 부족을 비행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모-자녀 관계의 근본적인 어려움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음은 한국보호관찰관과의 인터뷰의 일부 인용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위기적 관계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은 부모의 결함이나 치욕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미국 전문가들과 달리 한국 전문가들은 부모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시스템 개입에 대한 어려움이 학대받은 아동들의 비행 위험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논의하면서도, 구체적인 해석은 최근 미국과 한국의 정책 및 실무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중점을 반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아동 청소년 관련 시스템의 개입은 아동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의 다양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사소통 부족과 다른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간의 협업이 어렵고, 이는 결국 학대받은 아동이 비행을 행하고 또 다른 시스템의 개입을 경험하게 하는 위험 요인으로 언급됐습니다. 다음 미국의 보호관찰관의 인터뷰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시스템 간의 협업에 있어 정책이나 규정 같은 구조적인 과정보다는 심리사회적 과정, 즉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개인의 가치 및 관계를 강조하여 다른 시스템에 속한 전문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전문가들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과도기를 겪으면서 아동 서비스 시스템들 사이의 책무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들이 아직은 각 시스템의 역할과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거의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요구 사항에 맞춰 실무를 실행하는 데 경험적인 어려움들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실질적인 예로 아동의 긴급 분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전문가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동 보호에 대한 문화적 인식도 새로운 정책에 맞춰 적응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구현하는 방법은 전문가가 속한 시스템이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개인의 적응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동보호 시스템 전문가의 인용문입니다. 여기서 언급됐듯이 한국 전문가들은 학대가 심한 경우에도 학대 아동을 부모와 분리시키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집에서 분리하는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이 아동을 분리하는 것을 주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분리된 아동들을 보호할 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스템 개입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설명은 긴급 상황을 결정하는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학대 위험 아동의 조기 발견 목적과 같은 다른 시스템과의 협업을 위한 공식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시스템 내의 구조적 가정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의 해석은 모두 학대받은 청소년이 비행을 행하는 데 기여하는 위험 요인 중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즉, 각 나라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위험 요인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전문가들의 논의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미국 사회에서 학대받은 아동, 특히 소수 인종의 아동이나 그 가족들이 경험하는 인종적 불평등이 비행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유색인종 아동들의 학대로 인한 시스템 개입이나 유색인종 청소년들의 비행으로 인한 청소년 사법제도의 개입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율을 그 예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아동보호 시스템 전문가의 인터뷰 인용문으로 소수 인종의 아동들이 제도적인 편견이나 전문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 시스템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고, 이는 결국 시스템의 개입으로 인해 소수 인종의 아동들이 백인 아동과 비교해서 원가정에서의 분리와 같은 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러한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동에 대한 훈육 혹은 체벌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학대받은 아동의 비행 위험을 높이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의 위험 요인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보호관찰관과의 인터뷰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이러한 논의는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아동 양육 관행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복종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화적 가치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 훈육을 위한 엄격한 교육과 체벌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용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문화적인 가치관이 혼재되어 현실에서 아동학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아동학대와 비행을 연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또한 논의됐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들, 아동학대나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정책이나 실무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아동 학대로부터 비행에 이르는 경로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의 다문화적 적용을 위한 지식 기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학습 이론의 전제와 달리 한국 문헌을 검토한 결과 미국과는 다르게 세대 간 아동 학대의 세습 현상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부모의 가혹한 훈육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학업 실패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으로 내면화한다는 연구 결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의 내면화는 그들이 학대나 비행으로 시스템의 개입을 경험할 때 서구 사회 청소년들에 비해 과도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는 학대 아동 또는 다양한 아동 관련 시스템을 경험한 비행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다양성의 역량을 강화시킨 사회사업 정책 및 실무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적 기반으로 기여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 위험과 관련한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정보와 심층적인 이해는 전문가들이 그들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한국에서 학대받은 아동의 비행을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상태의 취약함과
체벌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이 한국 문화의 신념과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때 학대를 경험한 소수 인종의 아동들이 학대로 인해 경험하는 내부적인 불안 상태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의 민감도를 높이고 이는 결국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그들의 비행의 경로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한국 전문가들의 경우 인종차별이 시급한 사회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빈곤, 한부모의 자녀 양육, 그리고 부모의 약물 남용 등의 문제가 고정관념과 편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스템 개입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 요인을 이해한다면 여러 위험 요인을 동시에 경험하는 특별히 더 취약한 아동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는 또한 추후 연구에 많은 함의를 제공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대 아동이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교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학대 아동의 비행 위험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대 아동의 비행 위험이 어떤 다양한 경로로 그리고 어떤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지 조사하기 위해 고급 통계 설계를 고려하고 보다 포괄적인 변수를 포함해서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 학대받고 비행을 행하는 아동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명확히 했으며 그러한 차이는 특정 사회적, 문화적, 실무적 환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해를 돕는 지식 기반으로 기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민가족, 난민 커뮤니티의 어린이와 가족과 같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서비스 대상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받은 아동이 비행으로 청소년 사법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정책과 실무를 개선하고 강화하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